총리님, 만약에 국민 100%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지난번에 여야 당대표가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다시 여야가 이를 합의한다면은 어떻게 재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오면 저희들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예결위원으로서 첫 위원회가 열립니다. 2차 추경 심사죠. 예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에 대해서 2차 추경이 적절한지, 또 수정 보완할 소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국민지원금이 80%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전 국민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80% 이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델타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사회 거리두기 4단계가 됐잖아요. 이에 따라서 많이 피해를 보는 층이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보상을 좀 두껍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안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새삼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끝이 보일 것 같았던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델타 변이의 덫에 걸려 다시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워오신 국민들이 또 한 번 깊은 좌절과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의 위기를 끝까지 잘 극복해내기 위해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와 방역의 최전선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또한 추경안을 작성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2001년도 2차 추경 예산은 언제쯤 작성 완료하셨고 국회 제출한 건 언제쯤이죠? 작성은 6월 달에 주로 했고요. 7월 2일 날. 그렇죠. 7월 2일 날 제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는 일은 없었고요. 어느 정도 한 500명, 600명 대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7월 초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새로 개편한다고 하고, 다만 수도권만 그 이행 기간 2주를 둔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폭증하게 돼서 국민들께 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쳐드렸습니다. 2차 추경안이 작성된 당시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국무총리님 말씀하듯이 초강력 방역 지침인 현재는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되고 있고 방역 사항도 완전히 달라졌죠. 전 국민에게 100%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예, 그건 의원님 근본적으로 이제 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 재정이라는 게 결국 국민이 기한 세금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그나마 한 국가가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도와주고 책임지면서 할 수 있는 길이냐, 이런 데 대한 좀 원칙적 입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현재 2차 추경에 편성된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하에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보면은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평불만은 부족함에 있지 않고 불공정, 불평등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죠. 소득이 많건 적든 국민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감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을 기준으로 80% 선을 걷는 것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만약에 국민 100%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지난번에 여야 당대표가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다시 여야가 이를 합의한다면은 어떻게 재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 오면 저희들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조금 더 그 과정에서 왜 재정당국이 이렇게 고민을 담았는지, 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걸 바라는 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런 고민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100%가 어렵다면은 현재 80% 선을 보다 상향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불이익을 받을 걸로 나타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은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329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2인 가구가 이번에 기준이 556만 원, 3인 가구가 717만 원, 4인 가구가 878만 원 등인데, 이 금액이 맞죠? 예, 지금 아마 분류상은 맞는데, 어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어제 부총리가 다른 분 의원님 질문에 답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여지를 두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꼭 조정을 주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은 가구주가 40세 이하인 취업자 1인 가구에 올해 1분기 월 평균 소득은 약 350만 원, 가구주 평균 연령이 31.2세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1인 가구 지급 기준이 329만 원이면은 실질적으로 평균 소득 350만 원인 거죠. 그래서 1인 가구 직장인 중에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데 대해서는 예. 얼마든지 예. 의원님께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는 게 이제 재정당국의 네, 답변입니다. 꼭 고려하시고요. 또 2인 맞벌이 부도 대부분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2인 맞벌이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재난지원금 하위 80%하고 또 사실 80.1%, 이건 단돈 몇백 원 차이인데, 이걸로 지원금 지급이 되면은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은 국민지원금 확대 문제는 사실 이것은 계속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정부 측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헤아려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한다면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그 요청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총리님, 지금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4단계 거리 두기가 적용되었기에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 추경안에 편성된 피해 지원금으로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인데 3조 9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번 추경 편성안에 약 33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은 4단계 거리 두기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피해 지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부터 이게 넉넉지 않은 그분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건 뭐 저희들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안을 제출한 이상 현재 정부는 국회에서 조금 논의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고민을 담아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집행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의원님 희망 회복 자금은 또 그런 문제대로 네. 그다음에 손실 보상에 따른 것들은 지금 어제 부총리 말씀은 지금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려면 7, 8, 9 요 석 달분을 우선 일종의 예상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질 손실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규 예산에 편성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여러 가지 부족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을 할 각오는 돼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점은 저는 약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약자에게는 먼저 다가오고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백신을 통한 의료 방역도 중요하지만은 경제적 방역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추경안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국회 예산심에서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경안 심사를 통해 바뀐 사항에 적합한 맞춤형 예산안으로 과감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간을 지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국민의 시선으로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